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임종요양보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본인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서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알아두실 건 말기 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기 환자라고 합니다. 연명의료, 연명이라는 것은 목숨을 연장하는 거예요. 자, 매일매일 하는 드라마를 연속곡이라고 하죠. 자, 목숨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의 중단은 어느 경우에 가능한가? 이것은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하긴 하지만 안락사와는 좀 다르죠. 자,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살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작성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이 되는 거고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고 해도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본인에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르라는 의향을 미리 전달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명의료정보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대한 의향을 할지 말지를 물어보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임종계의 단계, 임종의 사인. 자, 임종할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대상자는 혼수에 빠지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리고 혈압은 떨어집니다.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쉬게 되는데 이런 호흡을 체인 스톱 호흡이라고 해요. 체인은 박히고 스톱은 멈추는 거죠. 그래서 돌다 멈추고 돌다 멈춘다. 그래서 체인 스톱 호흡, 임종시 호흡이라고 불러요. 자,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한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하는 것을 한랭징후라고 해요. 피부색이 파랗게 변하죠. 심장 박동이 이제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산소가 가득한 적혈구 피가 전신을 돌지 못하게 돼서 파랗게 변해요. 이렇게 파랗게 변하는 것을 청색증이라고 부르죠. 이제 뇌에는 산소는 적어지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지게 되면서 뇌가 자기 통제력을 잃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 지리게 된다. 그래서 항문이 열리기도 한다. 임종 적응 단계 퀴블러-로스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한 달을 살건 6개월을 살건 1년을 살건 일주일을 살건 이런 마음의 단계를 받아들인다고 하네요. 자, 개똥이님 위암 말기예요. 6개월밖에 못 사시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개똥이 이렇게 말합니다. 1번 첫 번째 부정.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시골 의사 네가 뭘 알아? 그래서 우리 개똥이 짐 싸가지고 서울 가죠. 서울에 갔는데 2번 네, 시골에서 진단한 대로 6개월밖에 못 사시네요 라고 말이 나오면 우리 개똥이 환자 분노합니다. 2번 분노.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그리고 왜 지금이야? 이제서야 겨우 살만한데. 자, 그러면 우리 개똥이 이제 3번 타협.
그래서 이제 제3의 길을 선택하게 되죠. 아무리 부정을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상황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3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인정해. 하지만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할 때까지만 손자가 태어나는 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만만만 하게 되는데, 이런 만만만을 타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나를 만약에 낫게 해주시면 남은 인생은 봉사하면서 살게요. 또는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재산 반전을 기부할게요. 이런 것도 다 타협이에요. 자,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매달리는 것도 전부 다 타협이다. 이 타협 때 이제 말기 환자들은 이 세상에 효과 있고 좋다는 것을 막 사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면서 막 먹으라고 하죠. 그래서 맹물인데도 이 물이 불사의 물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라도 주고 사가지고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 타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타협 때 모든 에너지를 쭉 뽑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종교를 갖지 않았는데 이때 막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를 타협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름으로 다 했는데, 불행하게도 암은 점점 퍼져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선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닥터가 와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대상자는 우울에 빠지게 돼요. 네 번째, 우울, 침울해진다. 그리고 슬퍼하고 자기 곁에 있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울다가 그래, 누구나 한 번쯤은 떠나는 길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용납할 용, 수용한다예요. 5번째, 수용. 그래서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는 지쳤어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아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 유교나 불교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유교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분법이죠. 이승과 저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실의 삶에 매우 집착이 강한 민족이 또 유교의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용을 하지는 않아요. 수용은 개인차죠. 자, 그래서 키블러-로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 첫 번째, 부정,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두 번째, 분노,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그리고 왜 지금이야?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분노예요. 자, 제3의 길을 선택하고 교회에 다니고 성당에 다니고 절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지만 뭐뭐만 타협이에요. 자, 조용해지고 울고 슬퍼한다. 우울에 빠졌죠.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수용이에요. 자,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 자,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에게 이런 서비스를 할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보험을 노린 가족 간의 살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돌아가실 무렵에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게 되고요. 병원에 가시면 의사와 간호사가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임종 단계에서 하실 일은 없다고 봐요. 이거는 시험을 보기 위한 시험용이지 현장에서는 이런 일을 하실 일은 없어요. 자, 호흡의 양상이 변하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이런 호흡을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하고 임종시 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힘든 호흡과 거친 호흡 사이에 쉬었다가 힘든 호흡하다 쉬고, 힘든 호흡하다 쉬고, 이런 호흡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허허허 허허허 이런 호흡이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너무 힘든 호흡이 반복하는 것을 임종시 호흡,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해요.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0과 6이 떨어져 나가기가 참으로 힘들죠. 자, 돌아가실 분이니까 체온은 점점 차갑게 되겠죠. 그래서 점차 싸늘해진다. 그래서 돌아가실 분이니까 전기장판을 깔아주면 안 돼요.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자,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 되면 혼수에 빠지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대상자는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자, 이럴 때 청각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떠들거나 말하지 말고 부드럽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도록 한다. 왜? 청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예의를 지키도록 한다. 자, 이제 배설에 이제 변화가 오게 되죠. 그래서 뇌에는 산소는 적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통제력을 점점 잃게 되죠. 그래서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고 실금을 하게 돼요. 오줌을 지리거나 항문이 열려서 실변하게 된다. 자, 그러면 배액이라는 건 배출한다. 액체를 원활하게 배출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대상자의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데 그런 가래 끓는 소리를 두 글자로 울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렬이 있을 때 이 우렬 가래 덩어리, 침 덩어리가 옆 동네 기도로 가서 질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에게는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주어 배액이 잘 되도록 해주고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준다. 배액이라는 것은 액체가 배출이 잘 되게 한다는 말을 줄여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액이라고 해요. 액체가 배출이 잘 되게 한다. 자, 이제 뇌는 산소는 적고 이산화탄소는 많죠. 그래서 불안정한 행동을 반복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심장이 더 이상 산소피를 뿜어내지 않고 폐는 더 이상 산소를 가지고 오지 않죠. 그래서 뇌의 산소는 부족하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지게 되면서 불안정한 행동을, 허우적거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소화기능, 돌아가실 분이니까 음식을 드시겠어요? 못 드시겠죠? 그래서 섭취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억지로 먹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의 기능. 우리가 의료진들이 며칠 남았어요. 며칠밖에 못 버티시겠어요. 이런 말은 주로 무엇을 보고 하느냐? 소변량을 보고 합니다. 이 소변량, 돌아가시게 되면 소변이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소변의 양을 보고 안에 장기들이 기능을 언제쯤 멈출지를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당 소변이 30cc 미만, 20cc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이제 머지않아 이분의 장기 기능들이 이제 멈춘다는 신호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멈춘다는 것은 모든 장기의 기능이 멈춘다는 것을 뜻해요. 돌아가실 분들은 소변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줄어드는 소변량을 보고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밖으로 나가지 못한 액체는 어디에 갇혀 있겠어요? 몸 안에 갇혀 있죠. 그래서 붓게 되겠죠. 자, 임종 대상자.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대상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손을 잡아줘서 불안한 마음을 덜어주도록 한다. 자, 의사결정. 자, 의사결정. 비록 내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임종에 가까운 대상자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눕히는가, 어떻게 하면 편한 자세를 해주는가,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임종에 가까운 대상자의 요양보호 그림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이 그림이 정답이에요. 이 그림을 말로 푼 것이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침이나 액체 등의 분비물이 잘 빠지도록, 배액이 잘 되도록, 배출이 용이하도록 하는 질식을 예방하는 자세를 취해주도록 한다. 그 질식을 예방하는 자세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눈으로 익히세요. 자, 임종 후에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을 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시험에 나오니까 일단은 보기로 하죠. 자, 사후강직은 살이 딱딱해지는 걸 말해요. 더 이상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근육 단백질이 딱딱하게 변합니다. 사후강직은 사망하고 2시간에서 4시간 후부터 시작되어 96시간 지속된다. 그래서 강직이 생기기 전에 바른 자세를 잡아주도록 한다. 임종을 맞이할 대상자의 몸에 튜브나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간호사나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한다. 자, 대상자를 바로 눕히고 있다가 이제 심장이 멈출 거예요. 그러면 산소피 적혈구가 용혈이 되면서 터져요. 그러면 그 터진 자국이 보라색으로 멍이 들거든요. 적보라색으로. 그러면 최대한 적보라색으로 멍이 덜 들게 하려면, 특히 얼굴 쪽이 덜 멍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자,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 피가 머리 쪽으로 몰리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 혈액이 얼굴 쪽으로 피가 몰리는 것을 막아준다. 그리고 얼굴색이 있다가 피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보라색으로 변하거든요. 적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정답은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입니다. 자, 7번에 대상자의 눈이 감기지 않으면 솜이나 꺼지를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 실제로 이런 일을 할 일은 없어요. 8번 의치가 있다면 의치를 뺄지 말지를 보호자와 상의하시고, 9번 시트로 이제 덮어야 돼요. 어디까지 덮느냐? 시트로 어깨까지 덮도록 한다. 자, 이제 임종을 이제 맞이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임종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목이 조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울고 죄의식이 있고 분통을 터뜨리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 옆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지를 하느냐? 실제로 이런 일은 할 일은 없어요. 자, 예의를 갖추어서 위로를 한 요양보살을 찾으세요. 임종 대상자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은 할 일은 없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도록 하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지한다. 예를 들면 예의를 갖춘 말을 찾으세요. 참 그동안 참 잘하셨어요. 또는 힘드시지요. 수고 많으셨어요. 와 같이 가족을 공감하고 위로해 준다. 실제로 우리가 가족을 지지하고 위로해 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티격태격 싸울 때도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가족 간의 싸움에 끼지 않도록 한다. 자, 거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사별 후에 외도, 그래서 이제 슬퍼하는 마음을 애도한다 그러죠. 우리가 보통 가족의 슬픔을 이겨내는데 1년 정도 평균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슬픈 마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표현을 받아주면 시간이 갈수록 점차 슬픈 마음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